자, 모두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요. 바로 태풍이 서로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보통 태풍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하나 혹은 두 개가 동시에 오거나 혹은 각각 다른 곳으로 가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태풍이 서로 만나거나 아니면 가까워질 때 과연 그 두 태풍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기과학에서는 그 현상을 바로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후지와라 효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후지와라 효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서로 겹쳐지는 형태입니다. 이 말은 즉, 두 개의 태풍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한쪽 태풍이 다른 쪽 태풍을 흡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쪽의 태풍은 세력이 더 커지지만 반대로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쪽 태풍은 세력이 약해지거나 반대로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첫 번째 유형인 서로 겹쳐지는 형태의 후지와라 효과입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지양 형태인데요. 네, 이거는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북상하고 있을 때 주로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태풍 세 개가 이렇게 동시에 북상을 하고 있을 때 이쪽 태풍은 그닥 관련이 없지만 여기 이 두 개의 태풍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태풍이 두 번째 태풍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지양 형태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저도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알아두면 좋겠죠? 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아마 이런 거는 자주 봤을 것 같은데, 하나의 태풍이 먼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태풍이 릴레이 형태로 먼저 지나갔던 선배 태풍을 뒤따라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험한 게, 이미 가뜩이나 태풍 하나 때문에 뭐 피해가 막심한데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유형으로 그 지역에 한해서는 이게 상당히 최악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곧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일본 쪽을 걸쳐 있을 때 태풍의 길목이 계속 이쪽으로 뚫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후지와라 효과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시간을 기다린 형태입니다. 아마 이거는 좀 낯이 익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자주 생기는 태풍 중에서 이런 경향이 좀 잦은 것 같은데, 바로 태풍이 두 개가 동시에 북상하고 있을 때 서쪽에 있는 태풍이 먼저 계속 정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정체를 하고 있을 때 뒤따라오게 된 태풍이 먼저 그 태풍을 앞질러서 지나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후배 태풍이 소멸하고 나서야 선배 태풍이 이제 자기 갈 일을 가는 건데, 태풍의 경로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태풍 경로 예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태풍 솔릭과 태풍 시마론이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먼저 기다리는 형태의 후지와라 효과가 되겠는데요. 태풍 솔릭이 이렇게 먼저 발생하고 먼저 지나갔지만 갑자기 제주도 옆 해상에서 장시간 정체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 뒤따라오고 있던 태풍 시마론이 이제 태풍 솔릭보다 가장 먼저 동쪽으로 전향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네, 태풍 시마론만 보게 되면은 뭐 정상적인 것 같지만 이 태풍 시마론으로 인해서 태풍 솔릭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그 덕분에 태풍의 힘이 많이 약화되면서 한반도를 관통하기 때문에 피해도 그렇게 없었지만, 태풍 시마론으로 인해서 태풍 경로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예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 일기도입니다. 가급적 일기도를 좀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그냥 단지 태풍의 중심지 위치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태풍 솔릭은 여기 있고 태풍 시마론은 여기 있습니다. 후지와라 효과라는 것은 그 두 개의 태풍이 각각 1200km 이하로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인데, 그 당시 태풍 솔릭과 태풍 시마론의 거리는 각각 700km로 후지와라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태풍 솔릭의 이동 속도가 왜 감소하였는가? 전에 제가 서울 기상센터 블로그에다가 올렸던 설명인데요. 태풍 솔릭이 제주도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을 때 태풍 시마론이 동쪽에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 시마론이 북상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지향률을 모두 독차지하였습니다. 원래 태풍이라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지향률을 따라가는 건데, 태풍 시마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지향률을 모두 먹고 태풍 솔릭으로 유입되어야 할 지향률을 모두 차단하면서 태풍 솔릭은 말 그대로 끌어주거나 밀어주는 어떠한 요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상층 제트가 너무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태풍을 북쪽으로 당겨줄 만한 요인도 없었고, 또한
남쪽에서는 태풍을 북쪽으로 밀어줄 만한 어떠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태풍 이동 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풍 시마를 북상하게 되면서 동해상으로 기압능이 자리 잡게 되는데, 태풍은 키가 작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압능이나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압능이 동해상에 발달을 하면서 태풍이 자동적으로 동쪽으로 전향하거나 동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태풍 쏠력의 이동 속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태풍이 많이 약화된 상태로 한반도를 관통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나마 이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유형은 바로 동행 형태인데요. 따라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지만 동행한다는 것은 그 태풍 두 개가 그냥 동시에 가는 거라 보면 됩니다. 따라가는 거랑 별 차이는 없으니까 이점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태풍이 따라가기도 하지만 서로 절교를 하였듯이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경로가 갑자기 유동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좀 위험한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태풍이 한쪽의 태풍이 세력이 매우 강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태풍이 강한 태풍에 의해서 먹히기도 하지만 반대로 튕겨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과 태풍 덴빈이 북상을 하고 있었는데, 태풍 볼라벤만 보면은 뭐 멀쩡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태풍 경로를 띠는 것 같지만, 태풍 덴빈은 굉장히 기괴합니다. 갑자기 대만 쪽으로 꺾어지다가 홍콩으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우리나라로 왔던 매우 기괴한 태풍이었습니다. 이때 원인은 바로 후지와라 효과였는데, 당시 태풍 덴빈과 태풍 볼라벤이 모두 1000km로 가까워지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났는데, 태풍 볼라벤의 세력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태풍 볼라벤이 태풍 덴빈을 서쪽으로 튕겨내고, 그 다음에 태풍 볼라벤이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나서 그 후에 태풍 덴빈이 따라가는 형태의 후지와라를 또 띄게 되면서 한반도로 북상한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네, 태풍의 세계도 참으로 험하고 험합니다. 사람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양육강식, 강자가 먼저 살아남고 약자는 먼저 사라지는 불쌍한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태풍을 공부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체계도 공부하는 것 같은 철학적인 묘미도 있는 것 같고, 태풍학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나름 매력적인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비록 저는 태풍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태풍이 생기면은 뭐 기압계가 유동적이고 아니면 날씨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태풍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 대기과학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태풍 후지와라 효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안녕.
네, 태풍의 세계도 참으로 험하고 험합니다. 사람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양육강식, 강자가 먼저 살아남고 약자는 먼저 사라지는 불쌍한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태풍을 공부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체계도 공부하는 것 같은 철학적인 묘미도 있는 것 같고, 태풍학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나름 매력적인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비록 저는 태풍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태풍이 생기면은 뭐 기압계가 유동적이고 아니면 날씨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태풍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 대기과학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태풍 후지와라 효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안녕.